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ACA 드림위버 국제자격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21번째 시간이죠. 저희가 ACA 드림위버의 5번째 파트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5번째 파트는 컨텐츠 강화 및 수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CSS 스타일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CSS 스타일의 종류와 방법,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드림위버로 돌아가 스타일 시트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실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 드림위버로 돌아가 계속해서 실습해보며 내용을 익히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위버를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위버를 열어주시고 예제 폴더 안에 있는 textstyle.html 파일을 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 작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쓰고 말 그런 스타일은 인라인 스타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링크 같은 경우 모든 페이지에 거의 똑같은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링크는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페이지 속성에서 우리가 한 번에 적용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전체 본문에 대해서 스타일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화면 상단에 타이틀 밑에 보면 아래에 나와 있는 부터 해서 있습니다 까지 텍스트가 있고 그 밑에 주요 무료 시험 버전 다운로드가 있고 표 안에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러한 일반적인 본문 서체를 우리가 새로운 스타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라이브 뷰로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편집 모드에서 볼 때는 글자가 작게 보이니까 좀 깔끔해 보이지만 라이브 뷰로 미리 보기를 하면 본문 글씨체가 굉장히 크고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 폰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전체 스타일에 변경을 주고 싶다. 이럴 때는 우리가 페이지 속성으로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 속성에서 범주 항목에서 역시 CSS가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작업하겠습니다. 모양 CSS 그리고 페이지 글꼴을 설정할 수가 있죠. 우리가 모든 글꼴을 굴림체로 한번 설정해 봅시다. 그리고 속성은 그냥 다 설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폰트만 굴림체로. 자, 크기는 보통 웹문서에서 사용하는 것이 9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픽셀 단위를 포인트로 바꿔주세요. 9포인트. 그 다음에 텍스트 색상입니다. 본문에 적용된 텍스트 색상은 옅은 회색으로 만들어주겠다. 자, 이 색상으로 제가 선택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페이지의 글꼴 폰트는 굴림체, 크기 9포인트, 색상은 짙은 회색. 네, 이 상태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적용 단추를 대화 상자에서 눌러주세요. 자, 그러자 본문 폰트가 이렇게 회색으로 조금 작게 그리고 굴림체로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여기서 확인 단추를 눌러 닫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저장한 후 라이브 뷰를 통해 미리 보기를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글자가 실제 보이는 것과 똑같은 크기로 작아진 것을 라이브 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자가 일반적인 웹페이지에서 사용되는 9포인트로 다시 조정되고 나니까 한결 보기가 편해진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뷰로 돌아가 또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엔터를 치고 줄을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가지의 스타일들을 계속해서 적용을 해주었어요. 인라인 스타일로 타이틀을 만들고 지난 시간에 링크 항목들을 적용하고 그리고 본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페이지 속성에서 정의를 해주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점차 내용이 많아질수록 여러 개의 스타일이 적용이 될 텐데 이것을 어디에서 쉽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CSS 디자이너 패널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CSS 디자이너 패널이 보일 텐데요.
우리가 이것을 꺼내어 확장해 보겠습니다. 안 보이시는 분이라면 윈도우 메뉴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CSS 디자이너를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단축키는 Shift F1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CSS 디자이너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커서는 본문에 있는데요. 본문 텍스트 옆에 커서가 있을 때 하단의 속성을 볼 수 있어요. 폰트 패밀리는 굴림체로, 폰트는 9포인트, 색상은 666666이라는 색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부분이 다 등록이 되어 있었네요. 우리가 나중에 변경을 원한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얼마든지 색상을 다시 찝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푸른색으로 변경한다면 한 번에 본문의 스타일이 변경되죠. 다시 회색으로 변경하면 다시 바로바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타일을 지정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CSS 디자이너 패널에서 다시 확인하고 관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단에 있는 이 타이틀 부분을 선택하고 CSS 디자이너를 봅시다. 자, 그러면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한 스타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선택키는 H1 태그에 지금 인라인 스타일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내용이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속성 부분을 보시면 우리 아까 지정을 했던 바탕체, 이탈릭체, 볼드 24포인트의 이런 색상이다 라는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정보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물론 바꿀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바탕체를 클릭해서 우리가 등록한 또 다른 폰트로 금세 변경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링크 스타일도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링크 부분을 선택해서 CSS 디자이너를 봅니다. 자, 그러자 선택키 부분에는 A 액티브, A 오버, 그리고 비지티드와 링크 네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액티브 상태일 때 바로 활성화, 오버일 때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비지티드는 방문했을 때, 링크는 일반 링크 상태일 때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항목들이 하단 속성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스크롤을 쭉 내려보시면 이제 텍스트에 관련된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 컬러, 액티브 상태일 땐 빨간색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물론 색상을 변경하여 액티브 상태일 때 파란색이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상세 설정들을 여러분들은 설정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에 대한 A 오버 상태를 선택하여 상단에서 컬러를 바꾸는 등 다른 항목들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문서 안에 등록되어 있는 다양한 스타일들을 확인하고 관리하여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본문에 있는 텍스트를 다시 한번 선택하고 CSS 디자이너를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선택기에 body, td, th라고 되어 있는데 body는 본문 안에 있는 텍스트를 말하는 거겠죠. td는 테이블의 셀을 말하고 th는 테이블 헤더, 즉 표에서 머리글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인 태그들의 이 글자 속성, 하단에 우리가 지정한 굴림체 9포인트 회색 속성이 다 지정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9포인트라는 속성을 지우고 싶다면 이 옆에 마우스를 대고 여기에서 CSS 속성 제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굴림체와 색상은 적용됐지만 우리가 아까 정의했던 그 글자 크기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파일을 저장하고 미리 보기를 하시면 글자 색상이 적용되었지만 글자 크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원래 큰 텍스트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글자 본문을 선택하고 다시 CSS 디자이너를 열고 여기에서 다시 이 항목들을 관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페이지 속성으로 들어가 다시 모양 항목에서 CSS에서 크기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9포인트로 적용하고 확인하여 다시 저장하고 라이브뷰로 보시면 다시 적용된 스타일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인라인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본문 부분에 텍스트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CSS 디자이너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폴더 안에서 새로운 HTML 예제 문서를 열어줍니다. 여기에는 스타일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은 제목, 그리고 본문, 그리고 타이틀은 지금 머리글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표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 스타일을 지정해 보려 합니다. 표에서 우리가 머리글 행으로 설정한 것이 상단과 좌측에 있죠? 처음에 표를 만들 때 머리글 행을 선택할 수 있고, 나중에 표를 만든 후에라도 하단 속성창에서 머리글 항목을 선택하면 이 항목이 표의 머리글로 인식이 됩니다. 표의 머리글로 인식이 될 때 해당 셀의 태그는 th라는 태그가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태그 속성자의 선택자의 th라고 써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 헤더라는 태그는 th로 표시되고요. 일반 셀, 머리글이 아닌 일반 내용이 담긴 셀 같은 경우에는 한 칸 한 칸을 td 태그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밑에 강의 1일 일정표도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과 좌측이 머리글 행으로 지금 마무리되어 있고 각 내용 부분에 셀이 들어있는 상태인데요. 우리가 이런 밋밋한 형태의 표를 라이브로 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안 된 느낌을 다소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스타일을 사용해서 표에 테두리도 정하고 이 th, 즉 머리글 행을 따로 꾸며주고 그 다음에 내용이 들어가는 셀에 텍스트나 색상이나 스타일을 지정해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모드로 돌아와 주시고 CSS 디자이너 패널을 한번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스타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소스 부분에 새로운 CSS 소스를 추가하려면 플러스 기호를 클릭합니다 라는 글자를 우측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소스 부분에서 먼저 CSS 소스 추가, 이 플러스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제가 패널을 왼쪽으로 좀 옮겨서 다시 작업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플러스 단추를 누르시면 새 CSS 파일 생성, 기존 CSS 파일 첨부, 이거는 둘 다 따로 CSS 파일을 만들 때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페이지에서만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페이지의 정의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것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 문서에만 적용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페이지 정의를 눌렀죠? 그러자 소스 스타일이라고 타이틀이 바뀌면서 지금 소스 부분의 박스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항목이 추가되었어요. 그러면 하단에서 선택기라는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이 선택기라는 부분이 활성화되었을 때 우리가 여기 플러스 단추를 눌러봅시다. 그러면은 밑에 박스가 생기면서 커서가 깜빡깜빡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머리글 행을 나타내는 th를 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t 하나만 쳐도 t로 시작되는 수많은 속성 태그들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th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겠죠. th 태그에 대해서, 즉 테이블 헤더, 머리글 행들에 대해서 스타일을 지정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th를 작성하신 후 밑에 속성 창을 클릭하시면요, th 태그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처음 기본으로 나타나는 속성은 레이아웃이라는 속성입니다. 말 그대로 화면에 배치될 레이아웃에 관련된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상단에 아이콘이 5개가 있어요. 레이아웃, 텍스트, 그리고 테두리, 그리고 배경, 그리고 기타, 이렇게 5개가 있어서 각각의 아이콘을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속성들이 바뀝니다. 우린 가장 먼저 여기에서 배경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항목 마우스 대보시면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배경으로 돌아가서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가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여기서 배경 색상을 설정합니다. 클릭하시고요.
강의 전체 일정 표에 그 헤더 부분에 들어갈 색상을 클릭하여 지정하시면, 자, 지금 좌측 보시면 표의 헤더 부분에 자동으로 색상 들어간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수정을 해볼까요? 더 옅은 색으로. 자,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정하여 다른 색으로 변경하면 바로 설정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헤더 값에 대한 배경색을 스타일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표를 만들어서 이 문서 안에서 헤더로 지정을 하면 자동으로 이러한 스타일이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개의 표가 한 문서 안에 있어도 한 번에 이렇게 스타일을 가지고 지정을 하시면 모든 표가 통일성 있는 스타일을 갖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우리가 설정을 했고요. 다음으로 텍스트, 폰트를 조정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아이콘을 속성창에서 클릭, 왼쪽에 두 번째 있죠? 텍스트를 클릭하여 보시면 여기서도 지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컬러를 먼저 설정을 해볼까요? 지금 헤더 부분에서 컬러를 설정하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적절한 텍스트 색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갈색을 선택하고 클릭. 자, 그러면 헤더에 테이블 헤더로 설정되어 있는 머리글 행의 글자 색들이 모두 바뀝니다. 자, 폰트 설정하시고 폰트 클릭하여서 우리가 등록한 한글 폰트 중에 우리 굴림체를 설정해 봅시다. 여기에서 폰트 사이즈는 자동으로 미디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해서 우리가 웹에서 자주 쓰는 한글의 포인트는 9포인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 단위로 먼저 변경을 해줍니다. 위에서 두 번째 PT라고 써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클릭. 그러면은 앞에 폰트 사이즈에 숫자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9라고 입력하신 후 9포인트가 되면 엔터를 쳐주세요. 자, 그러면 9포인트로 헤더가 스타일이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헤더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다른 것들은 굳이 표현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두리를 넣어주겠습니다. 테두리 단추를 속성창에서 클릭. 그리고 윗줄에 테두리를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윗선에만 칸에서 상하 좌우가 있다면 사실은 사방을 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위쪽에만 테두리를 지정할 것입니다. 자, 이 테두리 안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더 탑 컬러를 지정하면은 상단 보더의 색상이 되겠고요. 밑에서 보시면은 보더 탑 위드가 있습니다. 이 값 클릭하여서 픽셀로 설정하시고 픽셀에서 1픽셀로 설정한 후 엔터를 쳐줍니다. 그러면 헤더의 상단에 1픽셀의 얇은 선이 들어간 것을 편집 모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선의 색상 바꿀 수 있습니다. 보더 탑 컬러. 보더 컬러를 하시면 사방 전체 보더 컬러가 적용되는 것이고 보더 탑 컬러는 상단에 있는 선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여 주시고 여기에서 적당한 보더 컬러를 클릭하시면 지금 오렌지색으로 제가 적용을 했는데 상단에 오렌지색의 얇은 1픽셀짜리 줄이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표를 선택하여 셀 패딩을 0으로, 셀 스페이싱을 0으로 주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테이블 스타일 언더바 FIN으로 완성 파일을 만들고 이번에는 일반 셀인 TD에 대해서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소스가 있기 때문에 소스 항목에서 CSS 디자이너 소스에서 스타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기에서 추가 단추를 누르시고 TD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TD. 그 밑에 속성창을 클릭하면 일반 셀인 TD 태그에 대해서 정의된 속성으로 변경됩니다. 먼저 텍스트부터 변경하죠. 텍스트 선택하시고 텍스트의 색상을 설정합니다. 네, 여기에서는 짙은 회색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폰트 패밀리는 글꼴로 말하죠. 클릭하여 굴림체. 아까 우리 헤더에서 작성했던 것처럼 사이즈는 9포인트로 동일하게 줄 것입니다.
9포인트로 입력하신 후 엔터를 쳐줍니다. 그리고 표의 내용들은 두 줄로 넘어가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줄 간격이 너무 딱 붙어 있는 경우 딱딱해 보이고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어서 줄 간격을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헤이시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보시면 여러 단위가 있는데 픽셀도 괜찮고 퍼센트 단위로 해줄 수도 있는데 우리 퍼센트로 설정을 해봅시다. 퍼센트로 설정한 후 100%가 한 줄이라고 친다면 1.5배인 150%로 설정하고 엔터를 쳐줍니다. 자, 그러면 줄 간격이 조금 벌어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 편집 모드에 표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헤이 줄 간격을 150%로 적용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텍스트 작업을 한 것이고 다음으로 테두리로 넘어갑시다. 속성 테두리.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먼저 보더 컬러를 좀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좌우는 선이 없고 밑에 부분만 선이 있도록 이번에는 하단의 선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하단으로 조금 내려가셔서 보시면 보더 바텀 위드가 있는데 이걸 누르시고 픽셀 그리고 1픽셀로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표에서 하단 부분에 1픽셀에 그 선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더 탑 상단은 픽셀 그리고 0을 넣어줍니다. 탑은 0, 그 다음에 오른쪽은 픽셀 0픽셀로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레프트 왼쪽도 픽셀 0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색상을 보겠습니다. 위에 테두리 색상에서 아래쪽 부분에만 색상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더 바텀 컬러를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오렌지색으로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표에서 하단에 이렇게 라인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 부분에 TH, 지금 머리글이죠? 여기서 테두리 유형을 선택해주는 일입니다. 자, 다시 TH를 선택기에서 선택하시고 테두리 항목을 클릭하시고 여기 테두리 옵션 중에서 보시게 되면은 보더에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탑 스타일, 상단 테두리 스타일이 없음으로 되어 있다면 여기 위에서 모양을 선택했더라도 화면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더 탑 스타일을 솔리드로 지정해 주시면 직선 형태의 선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솔리드를 클릭. 그래서 지금 TH 부분에 테이블 헤더, 머리글 부분에 적용이 된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이 셀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TD, 이 부분 선택해서 TD를 선택하면 속성창에서 다시 우리가 테두리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테두리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역시 스타일을 지정해 주는데요. 바텀 스타일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보더 바텀 스타일 클릭하여서 역시 솔리드로 넣어주시면 직선 형태가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TH에서는 윗선만 넣어주고 TD에서는 아랫선만 직선으로 넣어준 것입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라이브뷰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살펴보시면 화면과 같이 나타나 있죠. 여기에서 라이브뷰를 닫고 다시 TH, 머리글 중에 하나를 클릭하고 우측 선택기에서 TH를 선택하여서 테이블 테두리 옵션을 조금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아래쪽 방향에도 테이블 테두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더 바텀 컬러에서 위랑 똑같은 색을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굵기를 설정해야죠. 보더 바텀 위드는 픽셀 중에서도 1픽셀로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스타일입니다. 보더 바텀 스타일을 솔리드로 이렇게 하면은 머리글 행에도 위아래 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파일 저장을 하고 라이브뷰로 다시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 줄이 들어간 형태로 지금 셀이 꾸며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우리가 위아래 줄만 넣었기 때문에 세로선은 지금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로선을 넣고자 하신다면 이 속성에서 TD 속성에서 테두리에서 여러분들이 레프트 라이트 그 값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깔끔한 표를 만들기 위해 위아래 선만 넣어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표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하는 작업을 해보았고, 선택기를 통해서 TD 태그와 TH 태그 자체의 스타일을 지정하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분할 모드로 들어가서 코드를 통해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지정한 스타일이 스타일 타입은 텍스트 CSS라고 하면서 헤드 태그 부분 안쪽에 TH 그리고 TD 이렇게 두 개에 대한 스타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기 목록에서 볼 수 있는 TH와 TD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표 안에 머리글행과 일반 셀에 스타일을 적용하는 작업을 실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표를 만드시고 이렇게 선택기를 활용해서 스타일을 지정해보는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만의 표를 디자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